예, 시장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지나가면서 이제 돋보이는 종목들이야 워낙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공통점들을 추려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성장주들 네. 엄청났는데 네. 다시 보니까 이게 다 고PER 종목들로 고포주죠. 네,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PER 한번 보면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1년 앞에 실적을 대비해서 추정해서 예. PER이 100배가 넘어가요. 이른바 가치주로도 이름 붙일 수 있는 LG 상할 같은 성화강 같은 종목도 PER이 25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소한 PER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PER이 10배도 안 되는 종목들은 3월 이후 랠리에서 거의 소외가 됐었죠. 그렇죠. 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실적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네. 언택트 관련주로 이렇게 돼서 게임도 NC소프트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어제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원인을 잡자면은 다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너무 급하게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맞아요.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지금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된 거잖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에 해서 지금 경제가 재개되면은 일방적인 가치주들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자리가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런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시장이 완전히 밀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이동할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네. 일단 현재까지는 봐서는 매기가 조금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유독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시장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한두 달 새에 50배 주가에 올랐다가 갑자기 한두 달 새에 빠져버린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더 이제 예를 몇 군데 꼽아보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어났던 중국 소비 관련주 광풍. 이때는 세계 경기가 확 돌아서는 시기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중국 경기가 돌아섰던 시기예요. 네.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2007년에 상해 종합지수는 6,000포인트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장기간에 걸쳐서 대단한 급등세가 나타났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차화정 시대입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네. 이 당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를 좀 유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수출주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역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예. 거기다가 레버카운트라는 상품이 등장했는데 일반 펀드는 종목별로 이제 보유 한도가 있는데 레버카운트는 그게 없어요. 100% 한 종목을 다 채워넣어도 돼요. 그래서 네.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차화정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서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도 나타났었고 네. 최근에 가까운 흐름으로 보면은 2016년부터 나타났던 한 2년에 걸쳐서 나타났었죠. 예. 반도체 슈퍼랠리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른바 반도체가 컴퓨터나 휴대폰에만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물에다 들어가기 시작했다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간을 보면은 최소한 2년 이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고 예. 지금 그 표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닷컴 버블이랑 차이점은 실적이 나왔고 안 나왔고 차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현재 성장주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랠리가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11년에 입사하고 나서 제일 처음 배웠던 단어가 차화정이었거든요. 차화정이요. 예. 70자 생각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예.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몇 년 후에 이제 이 주도주의 언택트 이 정도 또 들어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데 국내에서 확진자가 다시 좀 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계속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시간을 두고 이쪽으로 다시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확진자가 늘어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일단 있겠네요. 그건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상황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을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이 성장주가 과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성장주들이 꺾이기 시작한 거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면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먼 미래에 또 이제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될 텐데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실적 전망치를
실적을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망치 자체도 증권사마다 다르면 또 어떻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예. 그런 고민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결국 궁극적으로 이 이슈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자, 카카오 네이버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저걸 어떻게 사? 그냥 하다가 올라버렸어요. 살 수도 네. 없고 안 살 수도 네. 없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에서 길게 보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PER 뭐 30배, 40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예. 테슬라 PER이 몇 배인지 아세요? 몇 배예요? 3,000배. 아, 3,000배요? 3,000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사야 될 시점이 지금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어제 좀 매물이 세게 나왔고 요새 카카오 보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기관이 계속 주식을 팔았거든요. 예. 뭔가 대놓고 물량을 좀 올려놓고 파는 이런 경향이 좀 보였었는데 예. 최근 닷새간 수급들을 보면은 역시 수급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봐야 되느냐 수급이 지금 나빠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을 찍고 다시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사기는 사되 지금 이 시점은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제가 일부는 담아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성장주만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 담고 있으면은 시장 빠지면 그 대응 못합니다. 그렇죠. 완전 네. 손실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분산 투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을 제가 한번 좀 꼽아봤어요. 네.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갈 텐데 실적과 관계없이 두 가지 기준을 뽑아봤습니다. 최근 닷새간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기관이 많이 산 종목.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 규모보다는 기관이 매수 규모가 큰 종목들이겠죠. 예. 이런 다섯 종목들을 뽑아보고 그 중에서 PER이 10배 이하인 종목들을 한번 좀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KT 엔지니어, NH투자증권, 영업무역 같은 종목도 들어오고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기아차. 외국인들 기준으로 이런 종목들 뽑아봤더니 건설주가 좀 다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업이 절대적으로 많네요. 워낙 싸니까. 아, 싸서.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 사고 있는 종목인데 PER이 뭐 7배밖에 안 되니까요. 예. 이런 종목들도 일부는 좀 분산해서 좀 편입을 해보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관들의 그 매수 종목들은 이해가 가는데 외국인들은 또 건설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한번 감지를 하고 하는 거겠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또 뭐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이슈로 작용하고 좀 그렇네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저PER이나 그러니까 어떤 가치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고민을 했던 게 반도체 관련해서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차트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너무 뻔한 차트 똑같이 움직여서 네. 우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죠. 예. 밤 사이에 7%가 올랐어요. 뭐 7%면은 그야말로 폭등인데 배경이 이 회사는 결산법인이 결산월이 11월이에요. 특이하게. 네. 근데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 전망치가 당초 49억 달러 정도로 전망했었는데 53억 정도로 상향을 했어요.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한 겁니다. 근데 그런 근거로 따지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이런 수요가 충분하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하이엔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초과 공급할 우려는 자기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도 네. 순이익이 작년보다 2배가 늘었어요. 역시 서버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나 한행스가 빠졌던 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막 사니까 네. 외국인들은 돈을 빼가야 되는데 ATM기 한국에서 제일 팔기 좋은 주식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주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올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반도체 시장에서 약했던 게 아니라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D램 가격 보면은 4월 달에 정점을 찍고 다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1, 2, 3월 달에 1분기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토탈한 숫자가 순위 이익이 증가한 거는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데이터 센터 역시 뭐 서버용 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한 4월쯤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건립들이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전체적인 올해 투자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 실제로 D램 현물 가격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못 오르는 이유는 수급적인 이유보다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이유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어떤 외국인 수급에 당한 게 아니라 예. 어떤 경기에 대한 논란이었다면 예. 마이크론에서 경기에 대한 논란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예견들을 해놨으니 예. 우리들도 덕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삼성전자 많이들 샀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 지금 보름 전부터 판다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 카카오 산 사람들은 저렇게 배가 터지고 있는데 나는 네.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그 나눠서 편입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제가 차트로 준비한 게 코스피가 2,000포인트 회복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소외된 상태에서 시장 2,000포인트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김용룡은 그것도 거의 본 적이 네, 없죠.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개인들이 소외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를 안 했다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 언택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 언택트의 기본이 뭡니까? 데이터하고 서버입니다. 그렇죠. 이 수요가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네. 그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경기가 글쎄 조금 투자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는데요. 그 미국 중국 그 무역 갈등, 특히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홍콩의 이제 그 특별 지위를 이제 일단 뭐 그 뺏는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 경기를 좀 그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역시 뭐 어느 정도는 담아볼 만한 것 같고 최근 한 열흘간 수급을 봤더니 삼성전자는 기관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제까지는 수급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예. 반도체 경기 살아난다면 아무래도 그 하이닉스가 좋을 것이고 아직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장비주 수급도 뭐 SK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요새 뭐 많이 나오는 그 거론되는 ITM 반도체도 수급이 그 양호한 편입니다. 예, IT 그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연속성 있게 사는 모습도 나오던데 좀 최근 열흘간의 수급 동향들도 살펴봤으니까요. 뭐 반도체 우리가 버릴 수는 없으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그리고 특징주들 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뭐 코스피는 가장 특징적인 게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쌍끌이 매수했다는 거. 아주 뭐 방송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그 오랜만인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그 쌍끌이가 나왔었고요. 네. 그 이후에 특징적인 게 KB금융, 포스코 그리고 현대건설 예. 굴뚝주들이 좀 그 쌍끌이의 매수가 나왔는데 예. 이 종목들 연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 전전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쌍끌이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외국인 코스닥 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예요. 그럼 이런 흐름이니까 그 메이저 수급이 좋아질 리가 없고 거론된 종목 중에서는 매지원 정도만 좀 쌍끌이가 이번 주에 나왔다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립니다. 예, 수급 동향들도 이렇게 공통점들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현 시점 투자 전략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는 과도한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5월달에 시작되기 전에 4월달에 5월 시장 어렵다고 뜬금없는 비관론이 굉장히 뭐 시장을 덮었었어요. 맞아요. 전반에. 네. 그래서 저는 왜 비관론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결국 5월달에 올랐는데 5월달에 시장을 상승시킨 동인이 경제 재개입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 다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늘어나면은 체계적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낙관론이 또 좀 유동성에 대한 얘기, 낙관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9년 간격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 대응하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매매를 안 할 수는 없고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우선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예. 사는 것 쪽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종목을 성장주나 가치주나 아까 좀 그 같이 좀 그 동시에 편입을 하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필요하고 또 분할 매수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지난 달, 그러니까 이맘때쯤에 5월 한 중간쯤에 다 꺾인다고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 더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좀 이럴 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중요성 강조를 해 주셨어요.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